그 자료가 중간에 있더라고요. 네, 중간에 중간에서 딱 후반으로 몇 장만 넘기시면, 네, 중간 딱 접어서 후반으로 몇 장 넘기시면, 네, 이상한 사진이 하나 나오고요. 네, 그리고, 네, 그 뒤에 이제 대진고, 뭐 이렇게 해서, 네, 딱 4페이지 2장 딱 들어있습니다. 네. 제가 그냥 요거 앞에, 꼭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4페이지 작성 요약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보시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제 이슈 설명회를 많이 다니실 텐데요. 졸업하실 때까지 그 이슈 설명회 가서 네, 별로 얻을 게 없어요. 네, 네 별로. 네, 그 설명회는 네, 이렇게 상위권 또는 뭐 대진고 이렇게 이게 딱 포커스가 딱 맞춰진 설명회만 양양가가 있고요. 그냥 설명회 가면 네. 뭐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전부를 다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별로 영향가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학교별 이 설명회는 네, 굉장히 유용하죠. 네, 제가 그 유용함을 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처음에 네, 거기 그 대진고등학교 작년 중간고사 기말고사 네, 1학기 2학기 시험 4번 봤잖아요. 그죠? 그 제가 시험 4번 본 거를 좀 요약해서 표를 하나 만들어 봤다가 네, 그거 설명하는데 네, 저한테 주어진 시간 다 갈 것 같아서 제가 뒤에 표는 싹 빼버렸어요. 그래서 요 1페이지 뒤에 원래 표가 있는 건데 그 표가 없어지고 제가 그냥 요약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좀 필요한 것만 좀 말씀드리려고 네, 들어왔습니다. 이제 중학교랑 제일 다른 건요. 어떤 문제를 풀어야 성적이 나온다. 이런 말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안 풀어서 성적이 안 나왔다. 이 말은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어떤 책을 봐야 된다, 어떤 교재를 봐야 된다, 이런 말을 중학교 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중학교 수업을 안 해봐서 잘 모릅니다만, 예비고1이나 1학년 어머니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네, 질문이 교재 뭐 봐요? 이런 거 물어봐요. 교재는 정해져 있습니다. 네, 뭘 봐요가 아니라 딴 거 보시면 안 되고 정해져 있어요. 네, 제가 첫 번째 기출문제, 네, 전국 모의고사 기출문제, 학교 기출문제 2가지 보셔야 돼요. 그 외에는 사실 뭐 볼 필요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EBS 교재. 학교 선생님들이 똑같이 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딱 그 문제가 요 3가지입니다. EBS에서 문제 그대로 내도 되고요. 기출문제에서 그대로 내도 되고, 네, 다른 학교 시험지에서는 뭐 양심상 그대로 내진 않으시지만, 네, 대체로 비슷하게 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뭘 봐도 사실 상관이 없고요. 또 뭘 봐도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뭘 봐야지만 된다, 이런 말은 일단 잘못된 정보입니다. 네. 그 다음에, 많이 보실 필요 없어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요 밑에다가 4번, 5번에다가 적어놨는데요. 첫 페이지. 네, 4번에 보시면, 킬러, 준킬러 문항은 언제나 존재한다. 3개에서 6개의 문항이 상위 등급을 결정한다. 시험 문제는 20개가 넘게 나옵니다만, 그 중에서 실제로는, 지금 4% 기준 1등급은 3문항, 네, 이제 2등급이 11%까지니까, 이제 현재 5등급 체제에서는 현재 2등급을 얘기하겠죠. 네, 그러면 한 6문항 정도가 네, 결정을 하는데요. 1, 2등급을. 근데 그 6문항은요, 네, 어렵습니다. 뭘 풀어도 그 문제를, 비슷한 문제, 제일 어려운 문제는요, 한 2문항은 비슷한 문제를 한 10문제 풀고, 20문제 풀고 가도 좀만 바꿔도 못 풀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안 풀어서 틀리는 게 아니라 그 문제 풀만한 수학머리가 안 돼서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머리를 만들어주는 공부를 하셔야 되죠. 3년간. 네. 그래서 이제 수능 잘 보시면 됩니다. 네. 내신 안 나와도 좋은 데 갑니다. 그 뒤에, 좀 이따 이제 대진고 선배 와서 얘기하실 텐데, 제가 너무 미안하게 3년 동안 내신 대비를 제대로 잘 못 해줬어요. 네. 그래도 약대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학교 가는 데는, 네, 길이 꼭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잘 봐야지만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목숨 걸지 마세요. 그쵸? 네. 학생도 피곤하고.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1년에 4번 있고, 네.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들어가니까 모두 10번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10번에 한 달씩 10달 동안의 극악한 스트레스나, 네. 수능 고3 때, 네. 스트레스나, 저는 어느 쪽이 더 큰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정시는 40%고 그 다음에 수시는 교과 전형과 나눠서 60%라는데 저희가 예체능과 사회적 교류자 전형 뺀 나머지 가지고 보시면 그냥 정시가 50%예요. 상위권 한 10개 대학 보시면. 그러니까 그냥 그 너무 내신으로만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시로도 충분히 좋은 대학을 간다. 정시로 간다는 것이 내신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진학률이 좋은 학교라 그러면 이제 보통 뭐 외대부고, 상산, 휴문 이 정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정시만 가지고 얘기하자면 상산과 휴문이 1등, 2등을 항상 다투는데 그 휴문고등학교는 얼마 전에 그 8등급 나온 학생이 치대를 썼다가 내신이 나빠서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서울대 치대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런 데는 그 학생들이 내신 좀 안 나와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좋은 데 갑니다. 이제 운정고가 있고 대진고등학교가 있는데 대진고가 진학률이 아주 좋았을 때는 의대 의학계열, 저희가 의학계열은 뭐 의치, 한약수에다가 거기다가 서울대 자연계, 그죠? 현재 정원은 10,000명이 넘었습니다. 12,000명. 대통령이 의대를 정원하시기 전까지는 그 인원이 8,500명. 그러니까 엄청난 인원이에요. 연고대 빼고요. 이과는 의치한약수 플러스 서울대 자연계 합치면 8,500명이었는데 10,000명이 넘은 거예요, 이제. 8,500명이면 20만 자연계 학생 중에 5%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20명 중에 1명. 이건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20명 중에, 이과로 20명 중에 1명은 서울대 자연계 이상을 가는 거예요. 연고대 포함도 안 합니다. 문과 학생들이 불쌍하죠. 문과 학생들은 인원이 비슷한데, 연고대 외에는 사람들이 잘 안 쳐주니까. 그러니까 연고대 다 합쳐봐야 5,000명이 안 되니까, 문과는. 그러니까, 경쟁률로 따지면, 40분의 1입니다. 그렇죠?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문과는 더구나 거기에 뭐, 이과도 물론, 이제 중학교 때 제일 좋은 학생들이 어디 가죠? 영재고 과학고 가잖아요. 그죠? 근데 영재고 과학고를 갑니다만, 꽤 상위권 학생들이, 진짜 많은 학생들이 가는데, 그 영재고 과학고를 간 2,300명 학생 중에서 60%, 약 1,300, 1,400명 정도는 카이스트, 포스텍, 지스트, 디지트 유니트를 갑니다. 얘네들은 서울대 의학계열로 경쟁 안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온 학생은 불과 한 8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입시판을 흔들지 않습니다. 근데 문과는 외고, 그다음에 국제고 합치면 그 인원이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 학생들조차도 그 안에서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문과 대신에 이과를 가시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냥 현재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자, 이제 제가 거기에 그 얘기를 좀 했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그 한 3문항 정도에서 6문항 정도까지가 고난도 문제인데요. 그 나머지 문항의 실상은요, 그 밑에 5번인데요. 그 원래는 뒤에 표가 있어요. 표가 있는데 제가, 페이지가 안 맞고 또 너무 그 얘기 하다 보면 길어져서 제가 일단 없애고 결과만 거기다 넣었습니다. 뭐냐면 평균적으로 목산입니다. 목산. 그게 이제 눈으로 푼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그 5번의 첫 글자가 목자예요. 눈목자예요. 그 목산, 눈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최소 7개에서 9개, 1분 이내에 또 2-3줄 정도에 풀 수 있는 문제까지 합치면 11개. 즉, 다시 말해서 11개 내지 10개 정도는 10분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그 문제 푸느라 문제집을 한 10권 풀었어요. 10권의 그 문제집 푸느라 시간을 한 100시간 보냈어요. 버린 거죠. 쓸데없는 시간 보낸 거예요. 수학 공부 많이 하실 필요 없다고요. 제가 그 밑에 그 고난도 문제 3개는 그 고난도 문제 3개는 15분이 걸려도 장담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3개의 문제는요, 뭐 풀어본 경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문제가 너무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수학은 연산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논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의 깊이가 도달하면 문제를 풀고 이해의 깊이에 도달하지 못하면 못 풀어요. 처리 수학은 고난도 문제를 전문으로 합니다. 제가 맨 밑에 한 줄 딱 써놨는데요. 그 고난도 문제는 고난도 문제 훈련을 통해서만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중간권 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그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문제는 고난도 문제를 깊이 있게 이해를 시키는 수업을 들으시고 그 문제를 반복하셔서 로직에 있어 논리의 전개와 수학적 표현의 깊이를 도달하셔야 그래야지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이제 못 푸는 겁니다. 자, 맨 1번으로 잠깐 돌아갈게요. 1번에 보시면, 그 고난도 문제의 출처,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이거 사실 되게, 약간 현혹하는 말입니다. 출처라고 해서 제가
네,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 기출문제. 네. 전국모의고사 1학년은요, 전국모의고사 기출문제가 있어요. 네, 2학년 과정부터는 수능이 있고요. 네, 이제 1학년에는 수능이 없으니까 전국모의고사 기출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네, 예전에 1년에 4번밖에 안 봤는데, 요즘은 이제 1년에, 네, 6번까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경기도 학생은 4번 봐요. 네. 근데 그 문제들이 몇십 년간 쌓여있습니다. 20년 정도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쌓여있는데요. 제가 책을 좀 가져왔어요. 거기 1번에 보시면 자이스토리, 네. 그게 이제 기출문제 원본을 모아놓은 건데요. 이제 현재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에게 가장 어려운 과목은 미적분인데요. 제가 책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네. 이제 이 책이 미적분 책입니다. 네. 기출문제집, 자이스토리 미적분 책이에요. 네. 네, 이 책이 내신용으로 제일 상위권 문제라고 해서 많이 보는 블랙라벨입니다. 빨간색이 블랙라벨. 네. 블랙이 아니라 레드네. 하여간 이제 이 블랙라벨은 네, 상위권 학생들이 이 책을 보면 내신 대비 좀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책 한 2-3권 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쟁이, 블랙라벨 이름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안 보니까. 그 안에 제가 이제 본문만 좀 빼겠습니다. 네, 이게 안 빠지나? 네. 네, 본문이 아니라 해답이 빠졌군요. 네. 해답을 빼고 나면 요 정도 남습니다. 요 정도. 그래서 페이지 수가 네, 이게 지금 네, 미적분이죠. 미적분은 맨 마지막 페이지가 96페이지인가? 네. 네, 88페이지네요. 네, 그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네, 이 책은요. 네, 수능 기출문제를 모아놓은 책인데요. 얘는 본문이 네, 334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4배 정도까지는 안 나도 거의 4배 정도 차이 나죠. 그렇죠? 네, 그러면 보세요. 이제 이렇게 작은 책을 만약에 보게 된다면 한 5권을 봐도 공통된 문제가 있고 다 커버하지 못하겠죠. 여기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런 책을 한 5권을 봐도 교집합들이 넓히기 때문에 전체를 커버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예를 보시면 되는데 왜 얘를 안 보고 이런 내신용 문제집을 보느냐? 이걸 소화해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질문도 나오고 그 다음에 네, 얘를 깊이 있게 이해시켜서 학생들이 빠르게 풀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제 깊이 이해하면 속도가 빨라져요. 네, 속도를 빠르게 하는 유일한 길은 이해의 깊이를 깊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훈련하면 됩니다. 반복하면 됩니다. 그냥 반복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정말 깊이 있게 네, 그리고 그것도 가장 빠른 풀이 인터넷에 가면 어려운 문제는요 풀이가 10까지도 넘어요. 이제 그 중에서 제가 고르는 건 아니고 그냥 대체로 처리수학의 풀이법이 제일 빠릅니다. 이제 네,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해서 빠른 풀이법을 훈련하면 그러면 되는데 이걸로 한 권을 보면 전체를 커버하는데 이런 걸로 이걸 커버하려고 그러면 한 5-6권을 봐도 다 했는지가 불안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떨어뜨렸어요. 네. 이건 이제 수학2예요, 수학2. 네, 이제 수학2도, 네, 비교해보시면, 네, 본문과 네, 차이가 크죠.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다수로 놨으니까 당연히 해설도 길어요. 해설이, 어려운 문제들은요, 네, 해설이 100줄이 넘습니다. 네. 그 100줄 넘는 해설을 푸는 그런 문제들이 매 모의고사마다, 매 수능마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100줄로 그 풀이대로 푸는 학생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게 푸는 학생은, 네, 그거는 학교 선생님이 학교식 방식으로 해설하시라고 나와 있는 풀이지, 실제로 그 문제를 그렇게 100줄 넘게 푸는 사람은 없는 거죠. 못 풀거나 그렇게 안 풀거나. 그러니까 1등급 풀이는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해설에 있는 풀이대로 모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중학교 문제는. 근데 고등학교는 EBS 해설이나 네, 모의고사 해설지나 그냥 창계에 있는 해설대로 푸는 학생은 1등급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진짜 1등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푸는 학생이 없고 그보다 더 쉬운 1등급만의 풀이가 있습니다. 제가 책을 하나 더 가지고 왔는데요. 네, 정석책입니다. 이게 이제 미적분 정석책인데 2권 합치면 700페이지가 넘습니다. 정석을 싫어하시죠? 네, 학교 다니실 때 정석에 뒤으셨죠? 네. 정석을 네, 싫어하거나 정색을 표명하는 모든 지금 학원 강사들은 정석에 자신이 없어요. 정석 연습 문제는 한 페이지에 30분 걸리거든요. 잘 배우면. 근데 사실 오래 걸리는 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석은 기출문제, 교과서 바뀌기 전까지의 기출문제 중에서 가장 좋은 문제들만 모아서 연습 문제만 계속 바꿔요. 그렇게 조금씩.
그래서 지금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그 교과서 바뀌면 교과서 바뀌기 바로 직전까지의 새로 책 나오기 전까지의 수능과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중에서 수능에서 좋은 문제들을 내신형으로 바꿔서 이제 정석에 있는 연수 문제를 조금씩 바꿔갑니다. 그러니까 네, 과거 교과서 바뀌기 전 상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교과서가 딱 바뀌고 나는 시점에서는 정석만한 책이 없죠. 네, 이게 내신에 가장 가까운 책이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정석도 풀이법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깊이 있는 풀이가 있고, 그러니까 중학교적 사고로 고1 문제 풀 수가 있고요. 네, 고1의 눈으로 고1 풀 수가 있고요. 수능적 관점으로 고1을 풀 수 있어요. 수능적 관점으로 고1을 푸는 것밖에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네, 정석을 풀어요. 네, 정석 연수 문제만 풉니다. 정석 어느 책이나 다 그 예를 들어서 뭐 1등급 또는 센 이런 책도 다 안 풀잖아요. 그 중에 네, 고난도 문제 부분만 푸는 게 의미가 있죠. 나머지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 많이 풀었다고 해서 제가 몰랐는데 종종 듣는 얘기가 센 B까지 풀었다 이런 말 많이 듣더라고요.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센 B까지 푼 거 가지고는 대진고 내신을 보면 50점 나오나요? 그러니까 그런 건 거기까지 했다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 B까지 했다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 센 B 다음에 고난도, 그러니까 C인가요? 잘 모르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푸는 것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고난도 문제 외에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좀 공부를 바꾸셔야지 되겠다. 내신 문제 좀 많이 하지 마세요. 네. 자, 뒤에 가시면 한 페이지 넘기시면 제가 자랑을 좀 하려고요. 네. 현 시점 대진고 실적 1등은 처리수학입니다. 자, 이런 말 하는 거 되게 창피하게 생각해요. 네. 성격상 이런 말 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2023년 12월 전국모의고사 고2 때 대진고 전교 1등. 네. 좀 이따가 나와서 네. 여러분 선배 간담회 하실 때 하시는 네, 분입니다. 네. 그해 네, 2학년 말고 1학년 중에 전교 2등도 저희 반에 있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작년이죠. 네, 작년 1학기 수학 전교 1등이 공동 1등이 3명 나왔는데 그 3명이 지금 현재는 다 저희 반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 반에서 이제 실제로 전교 1등이 나왔고요. 3등도 같이 나왔습니다. 2학기 전교 1등도 이제 현재 저희 반에 있는데 이 학생은 이제 저랑 공부해서 전교 1등이 된 학생이고요. 실제로는 5등 안에 3명이 있대요. 네, 제가 부모님들한테 들어서 잘 모릅니다. 누군지. 근데 순위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의 순위를 모르는 거지 1등만 알고 나머지는 순위를 잘 모릅니다. 근데 엄마가 한 분이 오셔서 네, 저희 반에 네, 대진고 전교 5등 안에 3명 있다고 네, 말씀하셔서 제가 그래서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저 학생들한테 너 몇 점이냐 이렇게 안 물어봅니다. 네, 단과 선생이라서. 그래서 이제 말해 주셔야지만 아는데 네, 그래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현재 일산에 있는 많은 대진고 학생들이 수업 듣는 반 중에서 저희 반 성과가 제일 좋은 거예요. 제가 맨 밑에다가 이제 더 위에 성과가 더 놀라운 것은 저희는 도전하는 모든 학생을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리수학에 도전하는 학생은 네, 도전하라고 합니다. 이제 전제 조건은 뭐냐면 중학교 성적으로는 공부를 좀 하면 100점이 나오는 학생. 공부를 안 하면 안 나와도 이제 공부를 좀 하면 네, 중학교 내신에 100점 나오는 학생. 여러분 이제 3월부터는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전국 모의고사. 그럼 전국 모의고사를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모의고사 기준으로 2등급 또는 네, 용감한 3등급.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상은 받습니다. 현재 9등급 체제니까. 3등급이라고 해봐야 네, 23%니까 네, 4분의 1 이내예요. 그러니까 2등급은 11%니까 10분의 1 정도 되는 학생이죠. 네, 그 정도 되는 학생들이라면 다 받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저희 반에 대진고 학생이 올해 처음으로 6명이 됐습니다. 한 번도 5명을 넘지 못했는데 저희 반은 대진고가 보통 2명, 3명, 4명도 없었어요. 네, 그 안에서 나온 성과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학생이 잘하는 학생인지 저는 알지도 못하고 저희 반에 들어와서 저희 반을 버티고 저희 반에서 살아남고 제가 하라는 걸 하면 네, 적어도 성적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잘하는 학생, 1등인 학생들을 모아서 그 학생들을 한 1년 데리고 가면 그 안에 절반은 실패해서 우수수 떨어져 나가요. 저희 반은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학생들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대진고 1등급 나오려면 네, 여기서 1등급은 4% 1등급입니다. 네, 제가 4% 1등급 기준으로 왜냐하면 10% 1등급은 아직 경험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경험치로는 4% 1등급을 기준으로 이 정도 해야 됩니다 라고 잔뜩 써놨는데 사실은 이 정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 수업을 안 들어도 이거 하시라고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딴 데 가서 딴 거 하지 마시고요. 네, 딴 데 가서도 이거 하세요. 네. 첫 번째는
정서 연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학생은 네, 정서 연수 문제를 꼭 해결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인학률 제일 좋은 학교들은 그냥 정석이 교과서입니다. 거기 내신 보려면 정석을 한 3-4번 봐야 돼요. 근데 그런 학교들에서 하는 거는 왜 관심을 안 가지십니까? 제일 좋은 결과가 나온 학교에서 하는 걸 보셔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네. 이제 외대부고가 고쟁이를 보거든요. 그래서 고쟁이가 많이 퍼져 있어요. 네. 그죠? 근데 이제 외대부고는 네, 의외로 수시 중심의 학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는 많은 활동을 통해서 애들 기숙사해서 수시 중심의 학교라서 수시 진학률이 엄청나게 많죠. 그렇죠? 네. 올해 아까 제가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네. 문정고는 올해 역대 최고의 서울대 진학 성적을 보였더라고요. 21명이 합격했다고 나오는데 등록은 얼마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수시는 과연 몇 명이 될까요? 제가 장담하건대 6명 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지역균형 2명이니까 그 외에 4명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네, 내신이 별로 갈 데가 없는데. 근데 진짜 수시 정시가 아주 센 학교들이, 네, 다 이거 봅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본 정석, 연수문,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연수만 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이스토리가, 이 수투 자이스토리가 1300문항이 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중에, 6단계로 돼 있어요. 별이 하나도 없는 문제, 별 하나, 별 둘, 별 셋, 2등급, 1등급 이렇게 돼 있는데, 별 3개부터 2등급, 1등급 문제는 다 합치면 150개 정도 됩니다. 10% 조금 넘어요. 나머지 이제 2등급, 그러니까 별 2개까지가 한 15%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별 없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는 안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희는 별 2개부터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올림푸스는 요 정도 하고 나면 올림푸스는 스텝 3만 봐도 됩니다. 네, 올림푸스 고난도도 네, 내신 1등급 문제들만 보시면 됩니다. 그거 하고 나면 저희는 커리에 상산, 휘문, 세화, 중동, 강서원 학생, 네, 이 학교들의 작년도 기출문제를 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내치다가 고난도 문제를 뭔가 내고 싶어요. 전국 모의고사 문제를 기출문제를 응용해서 뭔가 내고 싶어요. 근데 자기가 약간 문제에 자신이 없어. 이 문제가 올바른지 혹시 문제에 오류가 있는지 자신이 없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그거 내시고 꼭 보시는 게 이 학교들의 기출문제를 봅니다. 그러면 재작년 네, 수능 또는 평가원 기출문제의 내신 변형 문제가 작년도 이 학교 안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보시고 학교 선생님이 자기 시험 문제를 출제한 거를 검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커리를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 어쨌든 메인은 뭐죠? 정석,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인 자이스토리, 그 다음에 학교 기출문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 중에서 양이 제일 많은 건 어디냐면 어쨌든 정석 연수문제나 자이스토리인데 얘네들은 다 기본으로 어쨌든 네, 기출문제를 베이스로 하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네, 목표고 항상 이걸 목표로 하는 수업을 하고 저뿐 아니라 휘문고 제가 입시 설명에 올라온 영상을 봤더니 거기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휘문고가 이렇게 센 이유를 아십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내신의 수능화 딱 이렇게 6글자 적혀서 네, PPT 올려놨더라고요. 저가 하는 게 그겁니다. 네, 내신의 수능화. 내신 대비할 때 수능 대비하듯이 네, 수능적 관점으로 공부하자가 이제 제가 하는 겁니다. 이제 맨 뒤로 넘어가시면 제가 이제 맨 마지막 페이지는요. 네, 이거 사실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처리수학이 별로 그렇게 관리에 신경을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처리수학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대치동 안 나가셔도 됩니다. 내용적으로는 대치동에서 하는 어떤 수업보다도 처리수학이 깊이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여긴 다 관리에 관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 관리에 대해서 제가 저희 반에 들어오면 셋 중에 한 명도 잘 안 남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왔다가 다 도망가요. 네. 근데 도망가는 이유가 그냥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만, 네. 일단 첫 번째, 저희가 진짜 빡센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관리를 하냐면 복수방향 테스트라는 걸 봅니다. 매주 봅니다. 그 복수방향 테스트는 지난주까지 수업했던 거 제가 시험 문제 내거든요. 근데 수업 시간에 안 한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안 내요. 수업 시간에 다 풀어준 문제만 내고요. 단 어떤 객관식 문제라도 보기는 없애고 풀이만 채점하는 시험을 봐요. 그리고 그거를 풀이를 딱 쓸만한 정도의 시간만 딱 주거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 복수방향 테스트 제가 수업 시간에 한 것만 가지고 시험 보는 그 시험을 항상 80점을 넘으면 내가 운전고, 네, 대진고 그냥 4% 기준으로 1등급을 제가 확신한다고 항상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외가 없어요. 그냥 항상 넘어갑니다.
그렇게 자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수업을 애들이 이 수업에 했던 거 다음 시간에 나오니까 수업 시간에 집중력이 훨씬 좋아지죠. 엄청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습니다. 우리 반 수업 시간에 네, 한 놈도 안 줍니다. 안 졸면 내쫓아요. 그래서 네, 조는 놈 없고요. 정말 수업 시간에 수업 끝나고 나면 그 문제를 바로 그 자리에서 푸는 1차 복습 시간을 줘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요. 고난도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빨리 가면 애들이 못 알아들어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요. 한 문제당 막 15분, 20분씩 설명합니다. 관련된 거 모든 걸 다 끄집어내서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애들 보고 바로 다시 풀어보라 그래, 지금. 근데 그래서 한 문제당 보통 25분에 30분 정도를 걸려서 하니까 많은 문제를 풀지 못하지만 이제 쌓이는 힘이 있는데 그 과정에 수업을 한 문제를 그대로 다시 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완벽하게 자기가 선생님이 풀어온 것처럼 풀이를 써서 내시면 그러면 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속드릴 수 있어요. 네, 저희 복습학연 테스트 80점 넘어가면 네, 무조건 1등급 나오고 정시형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공부는 정시형 공부를 합니다. 사고력 측정을 네, 목표로, 사고력 향상을 목표로 수학적 사고력을 높여주는 데 초점을 맞춰서 공부합니다. 연습장을 체크합니다. 옛날에 연습장 체크를 되게 형식적으로 하다가 요즘 연습장 체크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데 저희 반 학생들이 이번 방학 때 매주 한 50장 정도 연습장을 썼어요. 페이지가 아니라 50장 정도를 매주 써서 그래서 네, 지금 한 150장 정도는 제일 많이 쓴 학생은 한 400장 썼고요. 네, 연습장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연습장 양 체크를 하고요. 연습장에 배운 대로 쓰는지 반복하는지 네, 풀이를 자세하게 쓰는지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는지 네, 이런 거를 점검합니다. 네, 학습의 내적인 점검을 확실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받아서 애들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들어왔다가 도망가는, 네, 처리수학은 관리가 안 돼요. 도망가는 학생들이 대부분은 관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관리가 너무 싫어서 도망갑니다. 숙제검사 안 합니다. 네, 숙제검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복습, 예습을 중심으로 공부가 되는 거고요. 숙제가 뭐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복습, 예습이 숙제입니다. 그 복습, 예습을 잘하면 그 다음에 또 풀어올 문제가 범위가 정해져요. 어디까지 뭘 해오라 이렇게 하는데 그건 이제 검사를 안 하죠. 그리고 질문만 받습니다. 그래서 풀고 나서 질문을 받고 그 질문으로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질문이나 또는 이거 수업으로 같이 하기 힘든 문제들은 밴드에, 과목별 밴드에 따로 해설 강의를 올려줘요. 그래서, 저희 반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어떤 과외 선생님이 보는 것보다도 훨씬 자세하게 제가 학생들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요. 저는 조교 안 쓰고 전체를 제가 직접 다 채점합니다. 연습장도 다 제가 직접 봅니다. 요즘은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짓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반에 인원이 많지 않아요. 한 학년에 보통 한 15명 정도가 잘 안 돼요. 10명에서 15명.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꼼꼼하게 보고요. 그래서 이 학생이 한 1년쯤 과외를 한 선생님보다 그 학생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요. 복습 확인 테스트 풀이 다 보고, 연습장 다 체크하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체크합니다. 질문 안 하면, 그것도 없네요. 그래서 질문을 안 하는 학생들은 요즘은 좀 체크해서, 네. 질문 안 하는 거, 공부 안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굉장히 뜨거워요. 일주일에, 네, 얼마 안 되는 학생들인데 질문이 한 200개쯤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수업 시간에 대부분 해결을 하고 못하는 건 밴드에 올려주고 수업 시간에 했는데 못 알아듣는다? 그건 이제 질문하면 전부 다 밴드에 다시 올려줍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도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관리가 안 되는데 애들의 결과가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관리가 안 되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제가 성적을 떨어뜨리는 법은 없는데 그게 관리가 안 되고서 그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도 되게 잘 되는 편인데 학생들이 이제 관리가 안 된다고 나가는 학생들은 그걸 안 하는 학생들인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학생을 억지로 팰 수는 없잖아요. 저는 예전에 학생들 패는 학원에서 시작했거든요. 나이가 있어서 저희 때는 네, 제가 처음에 재수생부터 수업했는데 저희는 재수생들 5분 늦으면 부원장이 5분 늦은 애들 쭉 앉혀놓고 몽둥이로 네, 패던 시절에 학원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요즘은 그렇다고 애들을 혼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말로밖에 못해요. 그래서 다만 하지 않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네, 애들을 억지로 남겨서 더 공부를 시키는 건 안 합니다. 그건 이제 전 되게 싫어합니다. 학생이 매일 자기 공부를 실패해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네, 다져서 조금씩 일부 전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그걸 억지로 앉혀서 강제로 공부시키면 그게 만약에 3년 쌓이면 저는 학생을 망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제로 애들 앉혀놓고 공부시키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관리 중심의 학원에 가면 애들 자습시키잖아요. 자습시키는 거는
저는 수업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업의 양으로는 저 일주일에 6시간 수업하는데 토요일 날 아침 9시에서 12시, 그 다음에 일요일 날 저녁 7시에서 10시 이렇게 딱 2번 수업하거든요. 3시간, 3시간. 주말에 맨 앞에, 주말에 맨 끝에. 그 6시간 수업하는데 저보다 수업 양이 많긴 좀 힘들어요. 저는 수업만 하거든요. 그 수업 시간에 예를 들어서 현재 내신 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대중고 시험에 나올 만한 고난도 문제는 다 해드립니다. 제가 빈틈이 없어요.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저랑 공부하는 학생도 운종인이, 대진인이 다 배우지 않은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요. 고난도 문제. 중간권 문제는 잘 모르겠고요. 중간 이하는 문제 말고. 고난도 문제는 저랑 하지 않은 문제, 저랑 제가 속해법, 빠르게 푸는 법 제가 정리해주지 않은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저 수업 안 들어도, 네, 자의랑 정석 중심으로 공부를 꼭 시키시기 바랍니다. 됐죠? 네. 감사합니다. 퇴장하겠습니다. 네.